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15주차 건축법 2 농지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감기가 낫질 않아서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같은 거 워낙 쉬우니까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공장의 대지는, 공장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공장은 2,000이 아니고 3,000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원래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한다는 것. 공장은,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건물 지을 때는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공장은 3,000 이상.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4번, 1번. 그 다음에, 펜 색깔을 좀 바꿔서. 대지에 설치 조경 면적이 300자. 대지에 300이 조경이 필요한데, 건물 지을 때, 요 대지에다가 조경할 게 300이 필요하다. 옥상에다가 90제곱미터를 조경했다. 옥상에다가 90제곱미터를 조경했을 때 옥상 부분에 설치한 조경 면적은 얼마까지 대지 조경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단 여기까지. 90을 조경했으니까 여기에 3분의 2인 60제곱미터를 대지 조경한 걸로 인정받죠. 60, 3분의 2,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대지에 추가로 설치하는 최소한의 조경 면적은 300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60을 했으니 240을 해야 돼요. 240을.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경을 할 때 옥상에다가 조경하면 옥상 조경한 면적의 3분의 2만큼을 대지의 조경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3분의 2가 대지 조경할 면적의 50% 넘어가면 50%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공개공지 설치하는 건축물. 이 공개공지 나오면 일준, 상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의 문종이 판원수기,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시설 설치할 때,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럴 때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그러면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기너자 조경을 하면 건물 지을 때 높이나 용적률을 1.2배 완화를 해줘요. 이렇게 공개공지 나오면 전체를 쭉 연결을 하고, 머릿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업지역 중에서는요, 준공업지역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따라서 되게 쉬운 문제. 1번. 요런 기회에 100점 나와도 괜찮아요. 대지, 도로 및 건축선. 틀린 것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뿐 아니고 예정도로도 포함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 곤란하다 하고 인정하여 위치를 지정했다. 산동네, 달동네 같은데요. 그런 너비는 3m 이상만 돼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틀린 거 2번이네요. 나머지는 쉬운 것들이니까. 건축선 옳지 않은 것은, 건축선 여러분들 도로가 이렇게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도로가 소요 너비 이상이면 당연히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 선 넘어서 건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물론 도로가 소요 너비 미달이면 대지 안쪽으로 일정 그룹 후퇴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대지가 아니고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에 그 대지와 도로 경계선 나오면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물러난 선 이러면 안 되죠. 미달하는 도로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물러난 선이 맞다면 그 미달한 도로의 중심선 나와야 되죠.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물러난 선이 건축선 된다. 이때 후트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2번이 잘못됐네요. 소요너비 2분의 1 나오려면 도로의 중심선이란 말 나와야 되고 하천,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다면 그때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나오면 소요너비만큼. 그 다음에 도시재간에서 시군구에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했을 때는 후트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세요.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괜찮아요. 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수직면 넘을 수 없다는 것 아시고요. 자, 6번 대지 면적 산정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쉬운 것들이라 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대지의 건축선 정해진 경우에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대지 면적도 제외한다. 자, 예를 들어서 가각전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 이렇게 가각전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 모퉁이 건축 제한. 이럴 때의 후트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대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다면 그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도 제외하는 거 맞고요. 시군구청장에 의하여 건축선이 지정이 됐대요. 아까 도시지역 안에서 4m 이하까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아니고 얘는 이제 포함한다라고 해야 되죠. 3번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르게 된 것은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도로 사이인 수평 투영 면적, 외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되면 그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 다 중심선 해야 되죠. 처마나 차양 등은 나오면 1m만 나오면 되죠. 1.5가 아니고 1m.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 면적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표면에서 1m 이하하고 외벽 바깥으로 1m 처마 차양 1m까지만 나오면 얘네들은 건축 면적 포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 지정됐다, 정해지면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때에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자,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도로 모퉁이니까 정답은 뭐 간단하게 4번이죠, 4번. 8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이 아닌 것은 용적률에서 지하층하고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부속 용도로 쓸 때 피난안전구역 대피 공간은 제외되는데 뭐 주민공동시설은 옛날에는 제외됐는데 지금은 포함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용적률 구해봐라. 자, 우리 용적률 나오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자 무슨 면적의 비율일까요? 연면적의 비율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야 보기 좋다는 거야. 자, 대지 면적, 연면적인데 이때 연면적은 자 지하층은 빠지고 주차장 부분도 빠지고 특히 이 두 가지. 지하 1층, 지하 2층은 용적률 구할 때 무조건 빼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고 2층, 3층, 4층 이종 건생 200이니까 자 연면적 600으로 잡고 지붕 경사지붕 형태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사지붕 다락의 층구가 2m니까 1.8m 넘네요. 그러면 이 다락 부분은 바닥 면적이 포함돼 버리죠. 100. 그러니까 100을 더해주면 대지가 400인데 자 700을 지었으니까 2배는 안 되고 1.5배 넘고 175%가 1.75배죠.
175%. 자, 600을 지으면 150%, 800은 200%, 700을 지었으니까 175%. 포인트는 지하 1층, 지상층인데 필로티 주차장이니까 아까 내가 지하 2층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하 1층, 지상층인데 필로티 주차장. 얘들은 전부 다 빠진다는 거.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 다음에 다락은 원래 층고가 1.5m 이하이면 바닥 면적의 산이 많았는데 경사지붕 형태로 지었을 때는 평균 높이가 1.8m 이하일 때. 그런 것 좀 알아놓느냐 하는 거. 10번 대지, 분할 제한, 주거지역 이거 외우셔야 되죠. 주거지역은 아무리 분할해도 60 미만으로 하면 안 된다.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150, 녹지는 200.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용도 미지령 60.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내도 소용. 자, 요렇게 하면 돼요. 야들은 전혀 고려하지 마시라는. 따라서 최소 면적 가장 작은 게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60. 11번 일조권 높이 제한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여러분요, 일조권 나오면 자, 요렇게 외우세요.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지역 나오면 모든 건축물 지을 때 모든 건축물 자, 그래서 해가 이렇게 있으면 대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요 대지에 건물 지을 때 채광창이 이쪽에 있다. 이게 이제 정남 방향이고 이게 정북 방향이잖아요. 정북 방향. 그러면 요 높이가 무대포로 올라가면 햇빛이 B 대지의 건축물에는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 대지의 건물 지을 때 요 높이가 9m 이하를 짓고 싶으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정북 방향이죠. 1.5m 이상 뛰어야 되고 요 높이가 9m를 넘어버리면 높이의 절반 이상을 뛰어야 돼요.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나오면 모든 건물 다 일종은 적용해요. 전용 일반주거. 자, 일반주거, 전용주거 나오면 어떤 건물이든 관계없이 정북방향 제한받고 전용 일반주거 지역 외에서는요. 자,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일조권 적용해요. 기숙사는 제외하고 역시.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도 꼭 외울 점.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제외되죠. 자, 그러면 아파트, 연립 공동이니까 중심 상업의 아파트, 얘는 일조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여다고만 잘 알아놓으면 되니까 요걸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복잡한 건 다 필요 없어요. 요거만 잘 알면 돼요. 12번 특별건축구역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지사 지정하는데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곳. 자,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 계좌접보 네 군데 지정하지 마라.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계좌접보 요 네 군데는 지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특히 요거는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틀린 것은 장관,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안 되죠. 그렇지. 5년 내에 해당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일부 풀 수도 있고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군관리계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용도지역, 지구구역과는 관계없어요.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요. 자, 조경, 공지호 확보하는 것,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도,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일조권 이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안 한다. 그럼 정답은 2번이죠. 개발제한구역은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은 대상이 됩니다. 불도저 밀고 창의적인 건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짓기 위해서 건축 제도 개선을 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한 게 특별건축구역. 자, 이행강제금 나오면 자, 암기할 점. 이거는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1년에 2회 이내. 자, 신, 건, 용, 허. 자, 얘네들은 네 가지는 중대 위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면적의 70%, 80%, 90%, 100% 부과하죠.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위반 면적이 1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위반하면 자 100만 원 50%인 100분의 50, 50만 원 곱하기 10, 그러니까 500만 원. 자, 여기까지는 네 가지 똑같아요. 자, 신고 안 했다면 여기에 70%, 5, 7, 30, 350만 원. 건폐율 초과하면 80%, 용적률 초과하면 90%, 허가 안 받은 상태라면 100% 그대로 부과를 해요. 그 다음에 미리 문서로서 계고를 한다는 것 좀 알아놓고요. 벌금이나 과태료 맞았다 하더라도 철거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 부과가 된다는 것, 대체강제구리 안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는데, 자,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10제곱미터를 용적률 초과했다. 신건정호 중대위반이니까 100분의 50,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1000만 원 결정되는데 여기에 신건용이니까 곱하기 0.9를 해라. 0.9. 900만 원을 부과합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1년에 2회 이내까지, 농지법은 1년에 한 번,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부과금액은 끝까지 징수를 해요.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부과는 하면 안 되지. 오케이. 자, 14번.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강하게 얘기 안 한 건데, 여러분 감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9, 10월 달에 합니다만은, 건축 분쟁 전문위의 제정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 이거 조정해 주세요. 대상이 아닌 것. 한번 찍으라고 하는 거지. 감각으로 보는 거 교과서에 있습니다만은 분쟁의 조정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건축 중 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4번에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구청장님은 저한테 이 건물을 허가해줘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됐나요? 구청장님 왜 저한테 허가를 해줬나요? 라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을까?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한 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속적으로 상대적 검증 해제인 건물 짓게 해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허가 신청한 자가 허가받은 자 건물 짓다 보니까 이웃 주민 간의 분쟁, 설계자와 분쟁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분쟁은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쟁이 소음, 분지 일일이 소송을 통해서 하면 사법기관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분쟁의 조정이나 재정 신청해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얘는 이거거든요.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허가권자인 구청장하고 허가 신청한 사람하고 간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왜 나한테 허가를 해줬나요? 왜 허가해줬나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요? 그런 건 없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답은 4번. 자, 15번에 농업인. 자, 지금부터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오늘 합격단에서 터치하는 주제만 알아놔도 다 돼요. 다 돼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업인. 자, 1091, 330 딱 외우는 거예요. 1000 이상 경작을 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자, 330 이상 비닐하우스, 온실, 버스집 회사 설치해서 경작한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대가리 큰 가축, 소, 말, 대가리 중자, 개, 돼지, 양, 염소, 소가축은 토끼, 밍크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가금,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 1000수 이상, 오리 1000마리, 자, 소 2마리, 개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그러면 돼요. 꿀벌 10통, 축산업종사 120일,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걸 입으로 떠드셔야 돼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소가축을 80도 하면 안 되죠. 소가축 100도 이상 사용을 해야 돼요. 토끼, 밍크 이런 것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법령 틀린 것을 골라라. 상속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것. 농지 취득한 자로 농업경영 하는 자는 농업경영을 할 때는 면적 관계없어요. 하지 않는 자는 만 미만만 가질 수 있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이 1번 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농지증 시구업면장 발급받고 농지 소유한 회사 법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났다. 그 사유 발생 후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되고
그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내 처분하라고 명령 날라오겠지요.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았다 6개월이 가도록 이행강제금이 날라가요. 이행강제금이 1년에 1회 땅값의 20%. 처분 명령했는데 안 팔린다. 농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는 농어촌공사 간다는 거 꼭 알아놓고요. 대리경작자 지정은 시군구에서 하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17번 농지증 발급받고자 하는 자 농업경영계에서 작성하는데 기재할 내용 꼭 외우셔야 돼요. 면접 기재해 줘야죠. 그 다음에 노동력 농기계 장비시설 확보 어떻게 하는지 소유권 이전 시기는 관계없죠. 약정에 따르니까. 대리경작 위탁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실태 뭐 심을지 따라서 기억, 니은, 미음이 정답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란 것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18번 대리경작 나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유휴농지로 방치를 하면 유효농지라고 하는 것은 놀유자를 쓴단 말이에요. 놀고 휴경을 하면서 방치한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서 자 인건지 농업인한테 네가 농사 지어라. 이게 대리경작이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지력을 향상시키려고 휴경하거나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서 좀 휴경해야 되겠다. 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았다. 그러면 조만간 전용을 할 거잖아요. 그럼 지정하면 안 되지. 따라서 지정한다고 예고를 하고 10일 후에 지정하도록 됐다는 것, 예고 기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좀 알아놓으시고요. 대리경작자 지정되면 이 B라는 사람은 A의 농지에 지가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수확일로부터 2달 내 수확량의 10%를 A한테 줘야 돼요. 콩 10가마 수확하면 몇 가마 줄까요? 1가마. 얘가 작다고 또 깽판 치면 지게 지고 법원 뒷마당에 공탁을 하면 돼요. 대리경작 기간은 꼭 외우세요. 따로 정하면 정한 대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이렇게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 풀 때 틀린 것은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지력정진 등으로 필요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안 되죠. 쉬어야 되니까. 자, 예고하고 2달 내 3년 꼭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19번. 농지법령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시도지사가, 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러면 보호구역이 아니고 야는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죠.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요,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나눈다는 것,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3천 이상 3만 미만의 전용은 시군구가 아니고, 자, 원래 농지의 전용 허가는, 허가권자는요, 농림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꼭 명심하세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위임을 하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천 미만일 때 시군구, 3천 3만 사이는 시도지사, 이때 시도지사. 넘을 때만 장관이 허가를 해요.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3만 미만은 시군구, 3만 30만 사이는 시도, 넘어갈 때 장관. 3천 3만, 3만 30만 외우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내외 해놓고 쭉 3천 3만, 3만 30만 이렇게 두세 번만 써보면 돼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천 이상 3만 미만은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올바른 건데 얘도 틀렸네요.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모르는 내용. 무주택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은 너무 크다. 660이라고 외우세요. 200평 이하에 해당한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하면 돼요. 자, 그래서 1500이 아니고 660이야.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하는 자는 농지 보존부담금을 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요 농지 보존부담금이란 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전용이라 해요. 전용. 그래서
농업용 목적이 아니고 농지 전용은 이 구를 전자 써요. 구를 전자. 농업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건물 짓고 하는 것. 농지 전용한다고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신고하거나 협의한다. 무조건 전용이란 말만 나오면 농지보존분담금 다 낸다는 거 아시는데 타용도로 예를 들어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복구하는 게 있어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나 경미한 신고가 있어. 이건 일시사용 타용도로 일시로 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얘들은 농지보존분담금 안 내요. 농지로 복구하는 복구비를 예측한다는 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빈칸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복구비. 타용도로 썼다가 돌아온다.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럴 때는 복구비 예측. 자, 전용 허가, 전용의 신고, 전용의 협의. 전용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무조건 농지보존부담금 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는 여러분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딱 하나예요. 지금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전용허가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잘못됐거든. 이게 그럴듯 하잖아요. 농지법은 전용허가 받아 공사하는 자가 공사 중지 등의 조치명령에 위반할 때 너 공사 그만해 하는데도 계속한다. 그때만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예요. 거짓 부정하게 전용허가 받았다. 농지보존부담금 돈 내야 된다. 안 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등의 조업의 중지 등의 각종 조치명령 위반했다. 그러면 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때 임의적 사항 둘 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농지법에서는 이 지문이 나오면 조업 중지 등의 각종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만 의무적 취소할 수 있다라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 문제 꼭 읽어 놓으셔야 돼요. 20번. 농지 전용 옳은 것은 자, 농지를 눈설매장, 축제장 겨울에 한철 잠깐이 2달 정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농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다가 자, 요거는 일시 사용에 신고하라. 농지를 설매장 등으로 쓴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일시 사용에 신고. 자,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라든가 골재 광물 채굴을 한다. 요건 또 몇 년 정도 해야 되니까. 이건 일시 사용 허가. 한 2달 정도 하는 건 일시 사용 신고.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자가 조업의 중지 명령 위반한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공사 그만하라고 했는데 중지 명령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따라서 얘도 틀리고 옳은 겁니다. 농지를 농업인용 주택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마을회관, 마을공동시설, 농업인 주택부지, 시험 연구시설, 유통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신고합니다. 양의장, 양식장 이런 것들. 농림부 장관은 농지보존부담금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자, 예전에 기출문제 가산금 빈칸으로 낸 적이 있어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때린다. 떠들어 보셔야 돼요. 가산금 100분의 3. 아까 농지 복구비용, 농지 보전 부담금 이런 용어를 연습하셔야 돼요. 농지를 간이농업용 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시군구에다가 허가를 일시 사용 허가 받고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된다. 일시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 내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자, 농지에 전용이라는 단어 들어가야 농지 보존 부담금 낸다. 일시 사용한다고 허가나 일시 사용에 신고할 때 낼 필요 없다. 걔들은 복구비를 예측해 한다는 것 알아놓으셔요. 농지법은 이 정도만 여러 번 반복해 정리하면 게임 끝 해서 농지법 둘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건축법 7개 중에 6개 맞히고 농지법 2개 맞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법에서 75점 이상 목표를 하셔야 돼요. 합격단을 6개월 이상 했는데 75점 못 받았다. 그럼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20문제입니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 지금쯤 딱 맞습니다. 여러분 넉 달 남겨놓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자기 세뇌를 자꾸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넉 달 동안 힘들다, 나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자신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웃는 낯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웃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웃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호연직이 합격하고 배 타고 놀러 가는 걸로. 자, 합격당 신청은 LSK 공법으로 하시고 카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펼쳐놓고, 자, 이제 건축법, 이제 두 번째 농지법,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주택법 들어가면 이제 두 순환이 끝나요. 여러분요, 지난번 모의고사를 합격단 첫 순환에서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틀려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합격단으로 해설 강의하고 똑같이 푸른 걸 줘도 또 틀린다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풀었던 걸 계속 풀어서 우리 공법 꼭 75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